야, 너는 다 낫냐? 감기 다 낫냐고. 난 이제 막 어저께 시작됐어. 아니, 약간 컨디션이 저하됐으니까 그건 좀 감만해지고. 감기가 새로 걸리신 새로 거죠? 걸렸어. 근데 몰라 정확하게 감기인지 독감인지 어? 폐렴인지는. 독감 예방주사 안 맞으셨어요? 한 번도 안 맞아봤어. 선생님 작년에 그렇게 A형 독감으로 고생하셔놓고 안 맞으셨어요? 아, 그때 진짜 고생했지. 야, 나 죽다 살아났어. 내가 독감이라고 거의 처음 걸려본 것 같아. 태어나서. 오랜만에 나한테 열을 잡았잖아. 39.4도야. 난 깜짝 놀랐어. 나 일주일 동안 알아 누워서 정말이야. 약 먹고 자고, 약 먹고 자고, 약 먹고 자고. 그 주말을 그렇게 보냈어. 죽을 뻔했지, 죽을 뻔했어. 맞으셔야 돼요. 너는 그때 안 왔잖아. 선배님 저 그 방송을 확인하고 내가 왜 아팠나 수많은 탐나는 물건들 재밌었는데. 아나마다? 축구공 진짜 따봉이야. 하나가 있었는데 딱 그 사이즈가 서로 달라 그러는데 너무 잘 돼. 축구공. 그거 내놔 이제. 내나 내나 갖다 드릴게요. 싱싱이. 아 싱싱이 맥스. 갖다 드릴게요. 걸렸다 걸렸어. 아 나 킥보드 하나. 너 가져가. 한데 저 가져가도 돼요? 너 가져가. 쓸만해? 오 선생님 장자요. 오오오오. 쓸만하냐고. 완전 쓸만한데요 선배님? 내가 발견한 거다. 네가 타다가 다 주면 되잖아. 우리는 아직 1, 2년은 민인데. 맞아요. 아나바다. 아, 진짜 아나바다다. 맥스. 아, 걔가 정 붙었으면. 아니에요. 좀- 저희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가지고 올게요 선배님. 근데 걔가 여기 불이 애시당초 선배님 안 들어왔고 애시당초 불이 안 들어오는 걸 타고 있어 얘는. 이것도 안 들어. 그리고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긴 하나 살짝쿵 약간 그렇지만 신발로 걸어. 신발로 딱 하면서 딱 신발로 거는 걸 다음에 가져올게요. 이미 신발로 걸고 있어 걔는. 오. 내가 키스 자렛이라는 피아니스트, 재즈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클래식 피아니스트이기도 한데 이 사람 음악을 좋아한다? 아, 이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 바람에 그 음악을 다 들을 수 있게 생겼어. 이런 거 있지? 선배님 이거 언제 들으세요? 화장실에 문 잠가놓고 문 잠가놓고 못 들어오게. 그래서 왜 잠가요? 애기 방해할까봐. 야. 방해할까봐. 화장실도 들어와요? 화장실? 벌컥벌컥 들어오죠. 샤워할 때도 들어오고 진짜요? 앉아있을 때도 들어오고 그리고 찾아다녀. 무슨 틀어놓고 싸고 다. 경찰처럼 찾아다녀. 어디서 혹시? 안 LAPD처럼. 보이면 없는 줄 알았잖아. 문 열어서 왜요? 그러면 앉아있잖아. 그러면 문 닫아. 그러면 그래? 그렇게 가고 웃으면서 나가. 애기들이 좀 비슷하네. 여기는 하나가 찼지 우리 둘이 차죠. 그러니까 두 배가 많다고 봐요. 한 발각될 명 확률. 왔다가 발각될 이제 또 확률. 왜 그러지? 옷장 같은 데 들어가서 들으세요. 옷장에서 뭐해? 옷장에서 뭐해? 옷장에서 음악 들으래? 야, 내가 아는 형이 배우야, 배우. 여자친구네 집에 간 거야. 오늘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다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초대를 한 거야. 어? 그래서 여자친구네 집에 처음으로 가게 된 거야.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뭐 다 알아서 상상에 맡기고. 근데 갑자기 덜커덕 하면서 아빠가 들어오는 거야,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아빠가. 근데 이거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 수준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아니셨나 보다. 옷장에 숨은 거야. 후다닥 옷장. 숨으신 거예요? 옷장에. 아마처럼. 옷장에 숨었는데 숨도 안 쉴 거 아니야. 그래도 하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했는데 멜로디 카드를 건드린 거야. 그 안에 또 그게 있어요. 크리스마스 멜로디 카드라고 있잖아. 뭐 날 좀 보소 같은 거,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건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걸렸대잖아. 아빠가 문. 아버님도 대단하다. 그 형이 그 얘기하면 진짜 웃겨. 영화 찍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그 얘기 들으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거 같아. 옷장에 숨으라는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떠올랐네. 옷장에서
그 선배님 저희한테 그 기사 보내주셨잖아요. 어. 단톡방에. 어떤 기사 공유해 주셨는지. 이게 7월에 7월 신문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은 무엇이냐.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나도 쓰레기의 이동 경로를 알고 싶어서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처럼 어떤 기자님도 옷의 이동 경로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석구님께서 옷을 몇 벌 기증을 해주시면 자기가 이것을 어떤 GPS를 해서 이 옷의 이동 경로와 옷의 마지막 도착지는 어디인지 이거를 탐사 보도를 하고 난 물개 박수를 쳤어. 이 사람 누구냐. 그래서 인터뷰를 이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오케이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루어진 건데 이게 이 기사인데 이게 잡지야. 여기 한 호가 전부 다 그 당신이 버려진 옷의 최후. 근데 이게 너무너무 훌륭한 아이템이고 근데 나는 이것이 옷 아이템이 오늘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난 여기서 파생되는 일이 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템이거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류의 아이템이야 이게. 이거 플라스틱 딱 2개인데 다 읽어보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근데 우리도 이걸 해봤기 때문에 옷 수거함도 해보고 우리가 일산의 중고 그 시장도 가봤기 때문에 나도 꽤나 관심이 있어 하는 건데 이분이 이걸 한 호 전부를 이 중고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기자님을 오늘 만나러 가는 거고 오늘은 기자님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자님을 이제 인터뷰하는 거지. 선배 이거 사셨어요? 봤죠? 이 사서 다 읽어봐야지. 읽어보고 인터뷰를 하려면 이거 오. 그러면은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하나도 궁금한 거 없어. 다 봐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 사람은? 아, 저분에게. 기자분에게. 그러니까 일단 혹시 넌 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니? 그런 건 좀 궁금해. 왜? 그 다음에 내가 역질문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 딱 2가지야. 근데 이거 아주 용감하고 아주 의미 있는 일을 6개월 걸렸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한번 만나보려고. 그 얘기야. 가자고 빨리. 안녕하세요. 아, 예. 머리가 많이 기셨네. 아,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예. 그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거 하느라 또. 할 얘기가 예, 많으시죠? 주말 못 쉬고. 제가 이거 사서 봤는데 아, 그러세요? 아, 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놨었는데. 예. 그럴 것 같아서 예. 제가 먼저 샀어요. 고생 많이 하셨죠.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예. 한 권 다 전체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난. 아, 예. 애초에 그럴 의도였었나? 원래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이제 마침 이제 통관호, 이게 통관호라고 하거든요. 한 권 다 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이 주제가 사실 저희가 취재를 많이 했으니까 버리기가 아까운 취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통건으로 하기로 이제 아이 참 큰일 했어. 인트로 네. 네네네 큰일 했어. 아이 참. 일단은 제가 일하는 공간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래도 되나요? 네. 기자분들이 다 안 계시지 뭐. 와. 이게 오늘이 이제 원래 주간지는 목요일에 마감이어서 목요일에 야근 늦게까지 하고 금요일 오전에는 좀 이제 천천히 나오시거나. 저도 이제 궁금한 이야기 Y라는 네. 시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것 때문에 늦게 끝났어요. 저도. 저도 어떻게 보면 반 저널리스트여가지고. 그럼요. 이거 자리예요? 네, 제 자리입니다. 네. 바로 들어와서 첫 자리는 네. 보통 저기들이 앉는 자리인데. 예, 제가 그 자리. 현재 위치입니다. 지금. 그래요? 저쪽으로 올라가야지. 네. 근데 제가 이제 통고노를 보면서 네. 최근에 이제 정치 네. 이야기 할 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걸 하지 않고 한 권을 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쓴 그 용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다큐멘터리도 지금 곧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작업 공간에 한번 갔다가 우리 그때 보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이제는 이제 반대 입장인 거죠. 그때는 저희가 제가 취재해야 되고. 네. 반대로 제가 취재할 게 많아요. 정확히 반대 입장이네요.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곳이고요. 네. 그때 네. 아니 그때 그러면 외국에도 다 같이 가셨어요? 네, 같이 해서 막 인도, 그다음에 태국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편집하고 계세요? 아직 편집 다 끝났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그럼 몇 분짜리예요? 27분, 20분 하나짜리? 네, 27분으로 최대한 이렇게 줄여서. 유튜브 하나짜리네 그러면? 그쵸. 하나요? 시리즈로 해야 되지 않아 이것도? 네, 저는 그런 애정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냉정하게 이제 줄여도 될 것 같다 하고 이제 저희 계시는 저희 부장님께서 잘 줄이게 생겼네. 약간 추하고 보이네. 어디 가서 얘기해. 네, 앉아서 그러면 다리 아프시죠? 다리 나. 잡지를 또 알라딘에서 주문을 했다니까. 아유, 신문도 나왔어요? 네, 신문 어제자로. 크게 나왔네. 아유,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그래. 제가 참, 저도 이제 이 생활을 하면서 이런 PD분들도 많이 보고 기자분들도 참 많이 보잖아요. 근데 내가 나는 할 수가 없겠다고 한 직업이 딱 이 바닥에서 PD 기자는 나야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윤상 PD도 진짜 밤을 많이 샜어요. 그래서 거의 뭐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편집 때문에? 그쵸. 근데 그때 하필 딱 그런 사안들이 막 터졌을 때가 겹쳐가지고 근데 그 일도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해야 돼서 그렇지.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잠을 거의 한 일주일은 못 자고 이제 거의 그랬던 일주일을요? 연속으로 이제 거의 못 자고. 참. 오늘은 내가 인터뷰를 내가 이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자리니까 역지사지라고 그러지. 기분이 되게 새롭네요. 인터뷰를 당해보는 건 잘 없어가지고. 그래요? 네. 인터뷰의 기본은 인터뷰잖아요. 네. 속을 보는 거거든. 인터를 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꽤 잘해요. 왜냐면 인터뷰를 다 당해봤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는 방법을 알고 인터뷰를 하려면 문을 다 잠고 걸어 잠그고 얘를 속을 딱 들여다보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 패션지예요. 패션지. 광고만 가득한 패션지. 인터뷰가 하나 있을 법한 패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패션지 기자가 뭐 인터뷰를 준비를 해야겠어. 안녕하세요 이석훈 씨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이 사람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패션지 기자여서 얘가 뭘 해야겠어. 그리고 이제 사진을 이렇게 하고 찍고 이 사람이 문을 딱 잠그는 거야. 지금 문을 잠고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너무 속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붕 뜬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 내가 얘한테 모든 걸 다 포로가 됐구나. 이런 기술이 생각이 엄청나신가 보네요. 네. 너무나도 이 사람의 어떤 인터뷰 기술과 그런 거에 하여튼 내가 매력이 당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문 잠고 이제 문부터 잠고 시작해야겠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을 근데 제 하는 입장은 그 질문하는 거는 잘하는데 인터뷰를 생각보다 잘하진 못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은 얘를 끌어주는 능력이 80%인 거야. 마음을 열어줘야 되잖아. 그쵸. 이렇게 저도 인터뷰를 많이 당해보니까 아니 열어 말어 이런 게 가끔 있대가 있어요. 대부분 안 열고 옛날에는 다 열어봤다가 다 나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 열었다가는 또 그 첫 번째 질문은 딱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딱 보고 하는 거지. 이렇게 딱 하면서 안 보고 척하면서 원래 환경에 좀 관심이 많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이 정도로까지 관심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2023년에 스웨덴에서 그 탐사보도 컨퍼런스 같은 걸 하거든요. 국제에서. 그래. 네네. 거기 가서 쓰레기를 추적한
외국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이제 쓰레기를 추적해서 탐사 보도를 하면 되게 환경 문제를 알리면서도 되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알고 나니까 쓰레기 문제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자한테 물어봐서 뭐 슬로베니아 기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옷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쓰레기 플라스틱 같은 거에 이제 넣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약간 방법은 알아온 거죠. 아. 그걸 그대로 쓰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게 잘 안 됐다며요. 네, 그게 되게 기사를 열심히 보셨는데요. 아, 그게 기본이야.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알고 가야 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주제에도 관심 생기고 일단 이거를 내가 하기 시작했으니까 옷도 좀 안 사야겠다. 그 생각. 본인도? 네. 본인도? 사실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어찌됐든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앞으로도 더 많아질 텐데 뭐 이런 쪽 아예 이렇게 관심을 가졌으니까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다거나 앞으로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쵸. 일단 추적기를 도입한 게 좀 저희 생각에도 조금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적기로 다른 거를 추적을 한번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아이템이 네. 이런 책이 나오기까지 네. 가장 성공적이었다면 그건 바로 스마트 태그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스마트 태그가 뭔지 좀 네. 스마트 태그가 휴대폰하고 연결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요게 이제 뭐 1세대 버전인데 예, 요거랑 연동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제 손을 떠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부산으로 가요. 그럼 부산에 있는 갤럭시 휴대폰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제가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예, 이게 거리는 상관없어요? 거리는 상관없습니다. 갤럭시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저도 이제 언론 일을 하니까 뭐 GPS 이런 거 뭐 알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GPS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제가 한번 나가서 퇴직한 이제 공과대학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동호회였는데 어르신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네. 신분을 밝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기자인데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왔다 하니까 몇 개를 추천해 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이제 이거는 되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는 이제 윤상 씨 친구분이 베트남에 산다고 하셔서 베트남으로 택배로 하나 보내봤어요. 연습으로.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쓰레기 아저씨로 유명한 배우 김석훈 씨, 배우 박진희 씨 등 중고옷을 보내주셨어요. 어디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해보시다면 지금보다 하나나 두 개 정도는 네. 국내에서 소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근데 저는 그때 옷을 처음에 드릴 때 입을 만한 것들을 드렸거든요. 네. 그때 뭐 브랜드도 있는 거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기대하기로는 국내에서 제 소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네. 참 제가 보여드릴까요? 저기 주신 옷 가 있는 거. 가 있다고? 가 있는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지금요? 네. 라파즈네. 네. 계속 지역은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네. 볼리비아 출신 가수가 있었어요. 임병수라고. 엄청 예전은 옛날에. 볼리비아에서 오셨다고. 근데 여기를 제가 구글 스트리트 뷰로 보니까 어떤 마을이긴 한데 이제 고산지대에 있는 마을이고 약간 공터나 창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움직임이 그냥 없어? 움직임이 이제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쓸만했는데 그 신발이 그러니까 이게 곧 팔릴 거. 근데 제 바지는 말레이시아 있다. 네, 그렇죠. 말레이시아도 보여드릴까요? 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어디? 이쪽에 있습니다. 싱가포르랑 인접한, 붙었어요? 네, 아. 네. 이제 여기에 있는 이유 자체가 이제 여기 있다가 다시 이제 다른 데로 옮겨지는 중간 기착지라는 네, 거죠? 그런 과정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그럼 지금 많이 간 나라가 네. 인도. 인도를 좀 많이 가고 말레이시아도 많이 가고요. 태국, 필리핀 요 정도 나라들 건으로 갑니다. 인도 얘기 좀 해주세요. 인도에. 인도하고 태국을 갔었는데 인도에는 어떤 곳이었고 두 분은 특히 이제 싸운 적은 없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 근데 저희는 사실 이번 탐사 보도 같이 한 게 3번째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뭐 호흡? 뭐 이런 이런 것들이 그래도 꽤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의 성향도 그래도 좀 이해가 있고 이래서 그리고 성격도 생각보다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생각이. 제가 좀 무난한 편이어가지고 저도 방은 따로 썼습니다. 인도에서는 뭘 보고 오신 거예요?
인도에서는 인도 북부에 음. 파니파트라는 시로 갔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재활용이 된다고 공식적으로는 알려져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실로 만들어서 이제 그 실을 다시 뭐 커튼이나 담요 이런 걸로 옷을 다시 네. 분해해서 실로 네. 만든다? 여기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한국에서 옷 버리면 이 도시로 많이 가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일단 갔죠. 윤상 PD가 그 소각되는 것도 발견했거든요. 거기서 그 얘기- 소각을 해? 네. 그러니까 그 되게 조금 살짝 웃긴 에피소드였는데 저희 숙소로 이제 들어가는데 취재를 마치 숙소 들어가는데 숙소 안에서 자꾸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서 소각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꾸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너무 거리도 멀 거고 숙소 안까지 그리고 호텔이었는데 냄새가 안 날 것 같은데 자꾸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가보자 일단 해서 이제 다음 날부터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실제로 너무 깜짝 놀란 게 저쪽에서 막 그 연기가 너무 이렇게 하늘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그 덤프야드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옷을 이제 무더기로 이제 해놓고 태우고 있는 거예요. 왜 태워? 그러니까 걔네는 그거를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수입한 거 아니야? 그쵸. 수입을 했는데 수입했는데 일부는 재사용을 뭐 일부는 재활용을 하고. 공장을 보내고 이제 나머지는? 재활용 공장도 재활용하기에도 조금 안 좋다라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들 때문에 이제 거기도 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재고가 있겠지. 근데 이제 정식으로 허가된 소각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비용도 들고 하니까 그냥 주차장 같은 데거든요, 그게. 주차장 같은데 모아놓고 결국에 이제 불태우는 거죠. 거기는 이제 인도는 소가 많으니까 막 소가 그 옷도 막 먹고 있고. 그럼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어? 뭐 근데 몇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태국에서 일단 저희가 실제로 이 스마트 태그를 찾았거든요. 네,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태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아라네브라 때 거기 시장에 가서 선배가 혼자 어디 나가시더라고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더니 갑자기 다급하게 저를 부르시는데 저기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근데 이제 이 갤럭시 스마트 태그는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120m 안쪽으로 들어와야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따라가 봤는데 저기서 희미하게 그 갤럭시 스마트 태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둘 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이거 대박이다. 와, 우리 진짜 실제로 이걸 찾는다니 하면서 이제 너무 그 순간이 약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이렇게 막 갔어요. 갔는데 이제 거기에 계시는 어떤 집 주인분이 저희가 이제 소리가 계속 나는데 옷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발이 나올 줄 알았죠. 와, 대박이다. 드디어 이걸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장면을 보는구나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딱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갖고 온 거예요. 저희가 부착한 흔적도 이거. 이게 좀 저 태국에서 가져온 거야? 네,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뭐 세탁을 하시거나 혹은 옮겨오는 과정에서 이게 신발에서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니까 이거를 보관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장롱 속에다가. 그래서 달라고 그랬어요? 저희 거니까 이제. 아니, 제 건지 자기 건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그러게요. 생각하면 달라고 그러니까 줘? 저희가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 찾으러. 네, 그러니까 그러시냐 하면서 이제 준 거죠. 그럼 이게 멀리 온 거네. 그렇죠, 태국에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버린 것 중에서 수출이 안 되고 국내로 들어온 게 있죠. 네, 국내가 그건 어떻게 됐어요? 누가 입은 건 없어? 누가 입은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잘은 안 되는구나. 박진희 씨가 저기 한 것도 누가 안 입었어요? 그거는 입은 게 아니고 이제 그 기름 걸레 만드는. 그것도 뭐 나름 활용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누군가가 입게 되면 그걸 다시 회수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기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누가 입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지만 저 좀 서칭을 해보니까 사람이 웬만하면 잘 안 갈 것 같아서 획수는 못 할 거라고 사실 생각은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되게 기대했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처음에 박 기자님이 이제 나한테 의뢰를 하셨을 때 그런 중저가 브랜드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드렸어. 그러니까 아예 고가 옷을 드렸다면은 뭐 소비가 됐겠으나,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지는 중저가 옷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그런 옷이잖아요. 그렇죠. 고가 옷을 막 요즘은 딱 버린다기보다 그냥 당근에 팔 수도 있고 하니까요. 당근에 팔죠. 엄청 팔았어요, 참 최근에. 직접 당근을 저희 가신 거예요? 집사람이.
아주 판매도 높아요. 어쨌든 우리가 의류 수거함에 옷을 버리면 일부 재활용을 하기도 하고 수출을 한다고 얘기하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네. 수출이라는 거는 되게 좋은 거잖아. 그리고 만약에 안 입는 옷을 걔네가 입었어. 그러면 또 그건 괜찮은 네, 건데. 그건 괜찮죠. 그 중에 일부만 네. 아주 극소량만 하고 나머지는 다 폐기하고 다 버려지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출이라는 말을 네. 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쵸. 그냥 이동시킨다 정도의 어. 개념인 것 같아요. 예. 다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로 옷 수거함에 넣거든.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를 더 정확히 알려줘야 되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한국 패션 산업이 막 50조 원 규모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장하면 그냥 다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게 마냥 좋나 약간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 제가 이제 일산에 가면 그 식사동에 구제 옷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어떤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동대문에서 일했대. 아, 동대문에서 일을 한참을 했는데 자기 겁이 나더래. 그 옷에 네. 도대체. 그래서 자기도 어떤 철학을 갖고 이 구제를 했다고 하더라고. 네. 거기 쓸만한 거 많이. 우린 거기 가서 옷도 많이 샀어. 너무 쓸만한 거 많아가지고 주기적으로 가야 돼. 아, 구제도 너무 많이 사시면 안 좋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럼 이제 기자님하고 PD님은 앞으로 어떻게 옷 사실? 근데 저는 예전부터 사실 원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옛날부터 그 좋은 것을 사서 오래 입자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오래 입었고 바지도 한 최소 5년 막 이렇게 입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살 것 같긴 해요. 저도 싼 거라도 그래도 오래 진짜 싼 거라도 다 해질 때까지. 네. 근데 그게 이제 옷이라는 건 질려요. 네. 사람도 질리고 차도 질리고 다 질리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한 번 산 거를 30년, 40년 입는 분들도 있어요. 어르신들 보면. 그런 분들 보면 질린 걸 돌려 입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돌려 입는 거는. 대신 결국엔 좋은 걸 사야 되는 거지. 네. 10,000원짜리 1년 입을 게 아니라 20,000원짜리 5년 입을 거 사면 되거든. 네. 그러면 이 문제는 꽤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야. 네. 저는 옷 사러 다니고 멋있게 입는 걸 원래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욕구는 있어. 좋은 걸 사고 싶고 그런 욕구는 있지만 저는 배우 생활하면서 더 그게 확 꺾인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너무 많은 것들을 입고 너무 많은 것들을 주고 하니까 확 질려버린 것 같아. 무덤에 갇혀버린 적도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옷의 무덤에. 근데 이게 결국 솔루션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네.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헌옷 수거함에 버린 옷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아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옷이 거기 가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본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경각심은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보도를 일단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곧 나올 다큐멘터리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이후에 어떤 두 가지 방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먼저 말씀해주셨던 소비와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기업의 책임 제도 이런 것들이 도입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남은 기계들은 어떻게 되나요? 뭔가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이세요? 네, 남은 것들을 또 이제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고 패스트 패션 업체 수거함에 저희가 넣었거든요. 그 옷들이 재활용 되는지 아닌지 좀 잘 살펴보려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홍보를 해놓고 그 이제 제대로 안 하면은 이제 그 그렇지. 부분도 짚어줘야 되기 그건 때문에. 언제 나와요? 그거 재밌겠다. 어느 업체인지 카메라 꺼지면 알려줘요. 기자님들은 어디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꺼낼까 했는데 예, 이게 많이 꺼내주셔가지고 반대로 버릇이 다.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사실 네, 근데 사실 언론이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이런 얘기 하네 싶은데 어쨌든 대중에 노출된 사람이 이런 얘기 해주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더 왜냐면 저는 사람들이랑 이게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 같거든요. 제일 중요하죠. 그걸 알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걸 너무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 좋아하더라니까. 예. 다 관심이 있는 거야.
나는 그게 제일 답답한 것 같아. 그렇죠. 다 관심이 있는데 정작 핵심은 안 건드리고 있어. 핵심을. 그것까지 잘 건드려 주시면. 네, 좀만 더 하시면 좀 하시면